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책은 76, 77쪽에서 본격적으로 B를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B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보겠지만 간단합니다. 두 숫자를 지난 시간처럼 비교하는데 그것을 뭐와 뭐를 비교했다 이렇게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기호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용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량과 비교량을 비교하는 양을 잘 구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히 B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지엔의 모둠은 물 3컵과 이제 여러분들이 요리사가 됐다 생각하고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으로 뭘 만든대요? 포도 주스를 만든대요. 한 병을. 그죠? 포도 주스 한 병을 만드는 레시피가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랬을 때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하고 있어요. 자,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스 한 병이니까 물이 몇 컵인데요?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대로 3컵인 거죠. 물이. 그러면 한 컵, 2컵, 3컵. 그렇죠? 그럼 포도주스는요? 포도주스는 2컵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2컵, 1컵, 2컵 이렇게 2컵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물의 양은 3, 포도 원액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의 그림에 포도주스 2병, 3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더 칠해보래요. 만약에 여기는 한 컵이었어요. 한 컵. 그죠? 한 컵. 이렇게 하면 포도주스가 한 병, 한 컵이 아니라 한 병. 그러면 2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포도 원액이 2컵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 4컵이 되는 거죠. 총 4컵. 4컵. 그 다음에 물은요? 물도 3컵이 더 필요하니까 총 6컵이 되겠죠. 지금 레시피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마찬가지죠. 그럼 2병일 때는 물의 양이 총 4개, 6개. 물의 양이 총 6개. 포도 원액 양은 4개예요. 그쵸? 그럼 3병이 있을 때는 3병이라 그러면 또 포도 원액의 양이 2컵이 더 필요하니까 3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몇 컵이 있어야 돼요? 포도 원액은 6컵. 그 다음 물은 또 3컵이 필요하니까 총 9컵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3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9컵 그리고 6컵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 표를 완성해 보자 라고 하면서 밑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을 해보죠. 자, 표를 완성하여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포도 주스 한 병을 만들었을 때죠. 한 병. 여기는 2병. 여기는 3병. 여기는 4병. 여기는 5병.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물의 양이 필요한 거. 그럼 3병이었을 때 아까 우리가 색칠한 게 물의 양은 총 9컵이 필요하고 포도 원액은 몇 컵이었어요? 그렇죠. 6컵이었어요. 6컵. 6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또 3개가 더 필요하니까 12개가 될 거예요. 그럼 포도 원액은 2개가 더 필요하니까 6에서 2개가 더 필요하니까 몇 개죠? 그렇죠. 8개죠. 그럼 5병은 또 물의 양 플러스 3, 3개가 더 필요하고
몇 개가 더 필요하다? 플러스 2. 10개가 더 필요한 거죠. 포도 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우린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을 알고 있어요. 뺄셈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더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라고 수학에서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문장으로 길게 쓰지 말고 물의 양이 포도 원액보다 1이 더 많아 이렇게 쓰지 말고, 그리고 몇 배야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 기호를 사용해보자. 콤마 기호를 사용해보자. 그리고 B라고 읽자. 그래서 두 수 3과 2를 비교할 때는 3대 2라 쓰고 3대 2라고 읽습니다. 쓸 때는 이 콤마를 찍어주고 읽을 때는 3대 2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위치예요. 위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위에 표현 보면 3의 2에 대한 B예요. 2에 대한, 여기도 보면 2에 대한 3의 B, 아니면 3과 2의 B 이렇게 읽기도 한대요. 3대 2라고도 읽지만 3과 2의 B, 3의 2에 대한 B, 2에 대한 3의 B라고 읽기 때문에 3대 2라고 되어 적었을 때 뒤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량에 대한 왼쪽에 있는 숫자 3은, 왼쪽에 있는 숫자는 비교하는 양이다. 요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기준량, 왼쪽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라고 우리가 약속하자라고 하는 거죠. 3대 2라고 적었지만 예를 들어 우리 반에 안경을 쓴 친구와 쓰지 않은 친구에 대한, 쓰지 않은 친구의 B, 안경 쓴 친구와 쓰지 않은 친구의 B 하면 선생님 한번 봤더니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이네요. 우리는 총 22명이네요. 선생님까지 하면 22명인데 5명이 안경을 썼다 그러면 안경을 쓴 친구와 그럼 5대 나머지가 얼마죠? 17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썼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17이 기준량이고, 그리고 이 5가 뭐다? 비교하는 양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량은 뭐죠?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들이 기준이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안경을 쓴 친구는 5명 정도 있다. 5명이 있다라는 거죠. 비교하는 양.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약속을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저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B로 나타낼 건가요? 헷갈리죠? 1000대 300이 맞는지, 300대 1000이 맞는지. 그래서 이 명칭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을 B를 써보세요 라고 적었어요. 판매 금액에 대한, 그럼 기준량이 뭐가 된다? 그렇죠. 이 판매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량은
이 콤마를 기준으로 어디에 썼었죠? 그렇죠. 왼쪽에 쓰는 거죠. 오른쪽에 쓰는 거죠.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슬기는 B를 나타내는데 1000대 300으로 나타냈어요.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판매 금액에 대한이니까 판매 금액이 기준인데 얘를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그럼 기준량이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로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뒤바뀐 거죠. 그래서 바르게 쓴다 그러면 300대 1000이 되는 거죠. 300대 1000. 왜?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이니까 기부 금액이 비교하는 양이 되고 1000이 판매 금액인 1000이 기준 양이 되는 거죠. 기준량. 기준량. 그 다음에 여기는 비교하는 양.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이런 표현 앞에 있는 게 대한 앞에 있는 게 보통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장애물과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30m래요. 떨어진 거리에 있고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와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해보래요. 한번 문장을 잘 파악해보죠.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 장애물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죠? 그쵸. 30m네요. 그러면 이제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는 몇 cm죠, 이게? 그렇죠. 친절하게도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으니 여기는 몇 미터다? 20m라는 걸 알 수 있죠. 50 빼기 30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의 비를 적으래요. 자,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니까 뭐뭐와 뭐뭐의 비라고 읽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바로 30대 20이다.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고 얘가 비교하는 양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기준량, 왼쪽에 있는 건 비교하는 양. 이렇게 뭐뭐와 뭐뭐가. 그래서 이 표현들을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학 시간, 이번 시간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자, 이 비를 이렇게 쓰고요. 3대 2라고도 읽기도 하고 3과 2의 비. 아까 마지막 문제는 이 표현에 따라서 그대로 적은 거죠.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그거를 그냥 숫자 30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쓴 거죠. 그 다음에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뭐뭐와 뭐뭐의 비를 쓰세요 했기 때문에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런데 2번 문제 같은 것을 보면 지금 2번 문제에서는 판매 금액에 대한이라고 그랬어요. 뭐뭐에 대한 이가 있네요. 그죠? 얘가 기준량이 되어서 오른쪽에 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금액인 1000원이 오른쪽에 이렇게 오고 기부 금액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라고 문장에서 물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뭐뭐에 대한이 기준이 되고 뭐뭐와 뭐뭐의 비를 쓰세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량의 의미와 비교하는 양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학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수학 익힘책도 꼭 풀어보면서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습하고 복습하는 게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을, 익힘책을 풀어보면서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